마이크를 네, 우리 손 드셨습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320회까지 포프리쇼 보고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예. 저분처럼 볼륨을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저쪽에서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바시도 봤는데 네. 포프리쇼가 가장 선생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음. 가장 자기를 많이 보여주시고 음.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도 가장 좋아합니다. 예, 사장님도 좋고요. 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네, 뭐 많이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 말고 네. 뭐 다른 걸로 주든지 네. 직접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게 딱 얘기하시고 싶으셨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아. 그거랑 저랑 너무 연결이 지금 트라우마랑 연결이 돼서 아,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많이 그 외부 환경에서 많이 생겼고 상처가 되게 많은 삶이고 살았거든요. 좋아요. 선생님에게 어떤 그 충격적인 그거는 뭐였어요? 되게 짧게.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뭔가를 받들고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살을 하셨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셨고 저는 또 외국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됐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나이에 갔다 와서 검정고시를 받고 첫사랑이 실패했는데 이건 세상이 영원한 게 없다라는 좀 충격을 받고요. 마이크 가까이. 예, 세상에 충격이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그런 좀 쇼크를 받아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몇 살 때 그러셨어요? 18, 18. 19대요. 그리고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그때부터 밥을 못 먹고 굶기 시작했어요. 몸이 부어요? 굶었어요. 일부러. 아니요. 그러니까 밥이 안 아무것도 먹을 수 들어오니까. 없어요. 한 5년 이상을 굶었어요. 몇 년이요? 5년, 한 1000일 정도를 굶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보름씩을 그러니까 한 5일을 못 먹고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다음에 한 물을 먹고 한 이렇게 보름씩을 굶었는데 한 1000일이 돼요. 그리고 병원 한 100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어서 기고 운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윗바사나 명상도 5년 이상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도 많이 하고 항상 저한테 문제를 찾았어요. 뭐가 문제가 있지? 뭘 고쳐야 되지?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번역을 해도 남 줘버리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뭐 직장도 그만 그 딴 사람이 급여 못 받으면 내가 그만둬 버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삶은 항상 어렵고 스스로 이겨냈는데 왜 이렇게 내 걸 갖지 못하고 난 아무것도 아닐까 이런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제가. 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항상 전 혼자서 이겨냈기 때문에 누군가 날 봐서 어떻게 선생님 잘 보시니까 어떻게 잘 보시니까 네, 저는- 약간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시니까 3월이면 풀린다. 3월이면 부적서 줄 테니까 잘 때 비계에다 놓고 자라. 전- 잘 보시니까 약간 잘 보신다는 느낌은 그 잘 보신다는 느낌이 좀 빈티지 동자 같네요. 빈티지 동자. 빈티지 동자. 좋아요, 좋아요. 제 삶에서 도움이 될 조언을 얻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 보신 만큼. 네. 아버지 어머님은 지금 다 살아 계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요양원 계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이제 파킨슨이 좀 오셨는데 이렇게 자기 먹을 것만 농사지면서 그래도 안락하게 사시고 계세요. 예. 편찮으시긴 하지만 어려서 엄마 아버지와의 충분한 어떤 그런 관계는 좀 어느 정도는 있으셨나요?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았다가 전 할머니하고 주로 사이가 좋았어요. 어머니하고는 할머니하고. 사이가 나빴고 어머니한테는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맞고. 엄마한테.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친하지가 않았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예요. 엄마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자살을 하신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그거를 아버지가 두동강이나 할머니를 들고 가셔서 그 쇼크로 알코올리즘이 되셨어요. 네. 그건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정말 원하는 거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그 소중함이
내가 번역을 잘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됐고 성과를 내어서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할머니는 내가 번역을 잘해서 나를 예쁘게 본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내가 엄청 예뻐서 나를 예쁘게 본 게 아니라, 할머니는 그냥 사랑이 있어,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나를 예쁘다고 한 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러죠. 막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 딸 예쁘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근데 진짜 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할머니 눈에 말라 보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라고 그랬는데 여대에 오니까 자기가 제일 구려. 제일 구리고 난 살도 찌었어. 근데 왜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예쁘다고 그러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너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간다. 태풍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내 존재가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예쁘게 보신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적절한, 어렸을 적 모유 수유처럼 적절한 그 정서적 그게 모자라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 할머니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향유하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향기를 맡을 때 과거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낯선 남자에게서 그 새끼의 향이 느껴지면은 갑자기 기분이 멜랑콜리해지면서 과거의 그 시점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 느끼죠? 네. 그리고 최소 몇 분, 몇 시간, 며칠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전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싸우기 전에 저에게 좋은 추억이 뭐였냐면요, 해남이 본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제사를 지나러 해남에 논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내 스크러치가 하나도 없었던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제주도에서 목포 완도로 갈 때 배를 타고 갔고, 거기서 배를 한 번 더 갈아탔는데 그때 배에서 배로 이동했던 기억. 그래서 제가 배를 살까 해요. 그래서 타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의 좋았던 그 추억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추억의 어떤 뭐가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만의. 그런 것에 이제 그게 선생님을 과거의 그 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건 선생님만의, 제가 써줄 수 있는 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 각자의 그 매개체를 찾아보고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졌던 그 느낌. 그냥 내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졌던 그 느낌. 그럴 때 인간은 영혼의 고향에 딱 앉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집을 찾아서 헤매일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추억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자체의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른이 되면 선생님의 정서적 어른이 선생님의 정서적 아이를 멋쩍지 않게 딱 받아주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제 책 100권 사주세요. 스님을 이기고 싶어요. 해민 스님. 비슷한 유형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빨려들어 버리거나 그 사람에게 몰입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반사되는 빛을 너무 추앙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 많은 나라에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에너지에 사람이 현혹되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한 에너지에 필요 이상으로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러한 장르들의 그 무엇은 필요하냐면 나 홀로 있을 때 균형 잡힌 상태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무거운 분들이 와서 단계가 있는 얘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속어도 잘 안 쓰게 되고. 좋죠? 비속어 안 쓰니까요. 네? 저도 이제 영어만 쓸 거예요. 네. 악수 한번 하시죠. 또 누구 계세요? 네, 우리 여성분. 네, 저는 오늘 트라우마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현재 호텔리어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영업을 한 지 한 18년 정도가 됐는데 정신과 치료는 한 3년째 받고 있어요. 네, 간단히 트라우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열에 따라서 이제 식사 시간도 이렇게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시고 할머니가 드시고 아빠, 엄마 그 순서대로 이렇게 먹었고, 그리고 뭐 어른이 얘기하시면은 말대답하면 안 되고, 굉장히 뭐 친구 집에 가서 놀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혼나고, 아빠한테도 맞아보지 않았는데, 뭐 큰 삼촌한테 회초리로 처음 맞아보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그게 약간 무서움. 아이로서는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유 없이 맞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뭐 사전을 못 찾는다고 맞고, 뭐 한다고 맞고 하다 보니까 말대꾸 하면 또 맞고.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때렸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엄마 아빠는 이제 해외에 나가 계셨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말대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항상 복종을 해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네. 그리고 제 의견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누군가 그 얘기를 딱 하면 나 저 생각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억울해요? 나 억울한 거보다 나는 왜 말을 안 했을까? 예. 그래서 그게 한 언제쯤 되니까 그게 외부 문제로 드러나시던가요?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가장 심하게 이제 제가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때 정신과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아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저는 한번 일을 시작을 하면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왜냐면 호텔리어기 때문에 손님 보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은 잘 안 웃으시는. 네, 지금은 좀 긴장해가지고 그러는데. 긴장을 해서 잘 안 네. 웃으시는 거고. 근데 심지어는 정신과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도 굉장히 활짝 웃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일이 좀 좋아지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그걸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그리고 오늘은 더 나빠졌어요, 선생님. 네네네. 이렇게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뭐 제가 더 문제인데 선생님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선생님이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웃으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네. 말 한번 해보세요. 아까 뭐 비속어를 오늘 안 쓰시게 되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든 아니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남들은 얘기 잘하는데 저는 옳은 얘기도 잘 못하겠고요.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랫사람한테까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받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실 때가 아니죠. 무슨 뭐 짬밥 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야, 걔 완전 개싸가지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아, 예. 또 개도 나오고 개. 네. 싸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 욕이 많이 늘었는데 아, 그 사람한테는 못해요. 아,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직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내에서 모함을 좀 당했어요. 모함을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지금 현재 징계를 받고 있어요. 대기 발령이고 집에서 사실 논의가 좋긴 한데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제가 2번을 갔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가장 센 걸 먹고 약을 2개를 더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네. 제가 뭐 그 상황을 잘 못 봤지만 회사 측에서는 선생님을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이 심하면 불편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는 선생님이 불안하고 불편해질 수 있고 선생님은 억울하고. 왜? 나는 이때까지 내 그거를 막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위에 사람이 까라면 닦았고 밑에 사람이 나한테 하극상을 해도 내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많은 선배들이 하던 대로 그냥 호텔이 되게 위계질서가 딱 있는 집단인데도 나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다른 데 가서 했어. 겨우 참다가 못하면 그냥 뭐 개나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랬는데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뭘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 억울한 마음에서 선생님의 멘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제탑 없는 공항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분노라는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 기쁨이라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되게 그러니까 건강한 게 계속 평안한 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포플리쇼 댓글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면 막 피곤해 보인다 막 그런 말 사실 딱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을 때는 고맙다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는 이렇게요? 너도 네 사진 보여줘봐. 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진짜 지는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느끼지도 않고 아 이분이 나를 되게 걱정해 주네. 그러니까 실제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네 관리 잘해야 돼. 이러는 사람의 뉘앙스도 있고 선생님 정말 관리 잘해서 계속 있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건 지는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더 하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도 요거 한번 한 400회 해봐. 다른 내용으로. 사장님 계속 지켜보고 있고. 겹쳐요. 나는 김 교수님 강의를 엄청 들었잖아. 나는 겹쳐. 뭘 덮쳐요, 덮치기는. 죽방 맞을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는 그분들이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의미가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자기적인 해석이든 뭐 바른 해석이든 뭐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다행히 관제탑이 생긴 거예요. 최소한의 관제탑. 관제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은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공항과 같은데 계속되는 다른 감정들이 뜬다고요. 저가 한강도 뜨고 비즈니스 뭐 좋은 비행기도 뜨고 전용기도 뜨고. 근데 그거를 하나만 하게 하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좋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만 뭐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초연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감정도 오고 저러한 감정도 오는데 거기에서 내 관제탑이 이것을 잘 조종하는 것이 괜찮은 상태지 모든 문제에서 내가 다 자유로운 거야. 오히려 그 자유를 얻으려고 자기가 손해보는 상당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아니 최소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제 상태의 저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그걸 보면서 고맙든 나를 뭐 비판하든 뭐 주의 경고를 주든 내 관제탑이 나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야, 늘 밝을 수는 없어. 창호가 네 인생이 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어. 그러려고 하지 마. 어떻게 400회, 500회를 하는데 늘 활기차고 늘 밝아 보이고 그럴 수 없어. 근데 그 말이 반복되고 자주 되면 네가 너도 보고 관리에 들어가. 뒤에 조명을 좋게 하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이 그렇게 피곤해 보인지는 오늘 피곤해 보이 지금 뒤에 메이크업 선생님 계세요. 저 이거 메이크업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사우나 있는데 저 12시에 와서 거기서 사우나 하고 왔어요. 얼굴이 작아졌다고요? 아까 그분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말 듣고 나도 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뒤에 이거 지금 천 쳤잖아요. 이 천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 천을 안 치고 하니까 뒤에가 밝으니까 조명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엄청 어두워 보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포프리쇼 할 때 사장님하고 제가 강연 오르기 전에 살짝 다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툰 건 아닌데 그 양복이었구나. 양복. 제가 양복을 입고 했는데 그 양복을 사가지고 이제 포프리쇼에 처음 입고 온 거예요. 저번 포프리쇼 때. 근데 이제 저 보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촌스럽네, 촌스러워. 이거 뭐야? 헝거예요? 헝거? 이번에는 또 헝거 누가 입던 거 샀어요? 뭐 미국의 존? 제임스? 엄청 안 어울리네. 어색하고. 사장님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남자들이 되게 이렇게 친하려고 할 때 되게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 모양 야 멋있다 이런 거. 뭐 브로콜리야 뭐야 이 자식아. 아이고 이거 검정 브로콜리 왔구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사실 이게 우리 친하다는 말인 거예요. 야 우리 친해. 내가 너 까지. 우리 친한 거야. 근데 이제 사장님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저 사람한테 마음이 상했는데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형이고 저보다 윗사람인데도 제가 그날은 딱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니에요. 새로 샀어요. 이게 원래 이게 되게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사장님. 제가 딱 이렇게 정색하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한 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형인데 형한테 싸가지 없이 말한 게 내가 기분이 또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계속 영상에 남은 거예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와서 또 버프리쇼 막 그런 지금 막 삼중 인격 분할은 못 되거든요.
좋게 말하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고 내 감정이 이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하겠고 옛날에 제가 그 감정을 감추다가 이제 21살에 이제 그런 자살을 한 번 시도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너무 감추고 내 집안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항상 밝게 해야지 사람도 나 좋아하고 나도 밝아야 그 어둠을 직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이크업이었는데 그게 가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면이 되니까 계속 웃는 가면을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엔 나이가 먹었으니까 기술이 늘어나면 루즈도 바르고 풍선 옷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화나거나 분노해야 될 상황이 딱 되니까 왜? 이상하네. 사람 변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웃는 표정이 가면이 일그러지니까 비웃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되실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저 고분고분한 척하고 그건 뭐야? 연기했네? 무서운 여자네. 아, 무서운 여자야. 거기서 더 가면 또라이네. 또라이야. 저런 사람이 고객 상대하게 하면 안 되지. 저런 사람들이 사람 관리하게 하면 안 돼. 징계해가지고 빨리 정리해 주고. 내부에서 아마 충분히 이렇게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억울하죠.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감정 팔아가지고 남 그렇게 다 해준 건 뭐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사실 2차, 3차예요. 그분들이 댓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건 비난하는 마음으로 썼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징계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 법적으로도 가는데 저는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저를 떳떳하게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했다, 아닌 건 아니다, 회사가 틀렸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말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해고를 하고자 하는 징계위원회를 2번을 했는데 2번 다 제가 할 얘기는 충분히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여태까지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뭐 소문을 들었거나 옆에서 보거나 했을 때 주연아 너무 힘들 텐데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냥 피해라 하는데 저는 이번에 피하지 않은 게 본능적으로도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받드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약간은 아까 뭐 사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약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관제탑이 있는 채로 해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제탑이 없는 채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과거에 너무 엇나간 방식으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받드는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되게 시원한 느낌을 잠깐 느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생긴 문제로 나는 더 강력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2가지 양날개요. 첫 날개는 야 맨날 활기찰 수 없어 창호가. 그분들이 사랑해서든 비난을 해서든 네가 맨날 활기찰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게 불편하다면 그분들이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2번째, 그런 얘기가 반복된다면 네가 한번 봐봐, 한 영상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참 피곤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럼 결론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아니면 할 거면 너도 관리를 해. 일찍 가서 사우나 하고 네 내면을 관리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덜 피곤해 보이게 해. 그게 프로의 기본이고 그게 남들에 대한 예의야. 그래서
천 치고 저희가 이번에 사우나도 가고 메이크업 선생님 메이크업도 받고 옷도 사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사고 사장님 이제 좋죠? 맞습니다. 저도 제 트라우마를 받들다 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 좋은 일에 자기 자신이 불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좀 덜 하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게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거든 빈티지한 물건을 다루는 것이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균형점을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 회사가 도시락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도시락 드실 때 반은 제 몫이라고 생각해 주세요.